안녕하세요. 쉬지 않는 주둥아리 히미스타입니다. 오락가락하는 기억을 저장하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에 찾아와 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에어컨 소리랑 선풍기 소리랑 냉장고 소리랑 집 밖에서 들리는 많은 그 생활 소음들을 방송으로 그대로 내보냈지 않습니까? 사실 녹음할 때도 그 소리들이 조금 거슬리긴 했었는데 에어컨 소리는 녹음된 걸 들어보니까 진짜 너무 심하더라고요. 이거를 편집하려고 골드웨이브에 딱 띄우는 순간 그 파동 자체가 너무 지저분했어요. 그래가지고 에어컨하고 선풍기 소리 테스트를 해본 결과 제가 진짜 버티는 데까지는 버텨보는데 너무 더워서 안 되겠다. 정 안 되면 에어컨보다는 소음이 조금 덜한 선풍기를 켜놓고 녹음을 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조만간 게스트를 모시고 하는 방송이 있을 예정인데 작년 여름에 제가 에어컨을 안 켜고 게스트분이랑 녹음을 해봤을 때 진짜 너무 힘들었거든요. 거의 무슨 빨리 녹음을 하고 해치우자 약간 이런 느낌으로 했었는데 웬만하면 이제 게스트가 계실 때에는 에어컨을 좀 켜야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제가 두 소장님이랑 녹음을 했을 때 제가 집에서 혼자 녹음을 하는 것처럼 소음을 완전 차단하고 녹음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는데 생각보다 되게 심각할 정도로 거슬리진 않는다라고 얘기를 한 번 그렇게 들은 적이 있어가지고 게스트가 계실 때에는 에어컨을 좀 켜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에어컨 소리가 조금 나더라도 우리 조각님들께서 그 소리만큼은 조금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미리 부탁을 좀 드립니다. 근데 아직까지 제가 혹시 그거 좀 거슬리지 않았어?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해주신 분 말고는 특별히 이렇게 피드백을 주신 분이 안 계셔가지고 그런 생활 소음들이 진짜로 거슬리는지 안 거슬리는지 아니면 제가 민감해가지고 신경을 너무 바짝 세우고 있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방송에서 그 주방 후드가 고장이 나서 그거를 교체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난주 토요일 날 오전에 주방 후드 교체를 빠르게 했고 그리고 오후에 이제 우리 땡땡이 갑땡이 친구인 지천명님이랑 같이 이제 수기 언니 생일 기념으로 마반장이랑 어로드 커피에 다녀왔는데요. 마반장 언니는 은희 언니 친구인데 땡땡이들이 가면 굉장히 반겨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몇 번 안 갔는데도 그때 대구 살 때부터 언니랑 또 가기도 하고 이랬어가지고 저를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너무 오랜만이고 그래가지고 저를 못 알아보실 줄 알고 살짝 그냥 눈치를 보면서 들어갔는데 저를 계속 보면서 웃으시길래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더니 너가 부산이었나?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 대구요 그랬거든요. 저희가 인사하고도 이제 대화를 이렇게 나누는데 제가 사투리 쓰는 거를 되게 재미있어 하시더라고요. 제가 마반장에서 파는 비빔칼국수를 엄청 좋아하는데 그걸 막 먹으면서 언니 너무 맛있어요 이랬더니 대구에는 그런 거 없지? 이래가지고 대구에도 비빔칼국수 이런 거 있죠? 있는데 이 맛이 안 나요 이랬더니 너 사투리 너무 웃긴다 재밌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원래는 끝까지 서울에 살게 된 거를 숨기려고 했는데 제가 재무동을 팠습니다. 거의 마지막쯤에 제가 말을 한번 실수를 하는 바람에 들켰습니다. 어쨌든 이제 마마송이라고 해가지고 마반장 언니가 원래는 술을 파는 주점도 같이 하시다가 이제는 안 하시는데 거기 주점 메뉴 중에 만두전골이 있거든요. 저는 그걸 진짜 좋아해가지고 원래는 마반장이라는 가게 자체가 감자탕으로 굉장히 유명해가지고 그 밥블레스유에서는 은희 언니 친구 가게로 한번 나왔었고 그리고 놀토에서도 아마 감자탕 맛집으로 나왔을 거예요. 그랬는데 저는 감자탕 뼈 바르는 걸 잘 못해가지고 사실 누가 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일부러 시키진 않거든요. 그때 저희 언니랑 갔을 때는 언니가 그런 뼈 바르는 걸 잘해가지고 감자탕을 먹었었는데 이번에는 같이 간 지천명님도 굳이 이렇게 막 발라먹는 거를 되게 잘하는 편은 아니라고 해가지고 그냥 저희 간편하게 이제 만두전골을 시킨 거예요. 근데 사실 마반장에서 만두를 팔긴 팔아요. 손만두를 팔긴 파는데 만두전골이라는 거는 메뉴판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는 사람만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언니 만두전골 돼요? 이랬더니 너 땡땡이라고 없는 메뉴를 당당하게 요구한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같이 세 명이서 막 깔깔 웃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마반장 언니가 땡땡이들이 가면은 최대한 이렇게 맞춰서 해주시려고 하거든요. 되게 잘해주세요. 근데 또 이제 얘기를 하다가 너 대구에서 또 뭐 하러 왔어?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오늘 수기 언니 생일이에요. 그랬더니 참 가지가지 한다 그러셨나?
뭐 여튼 그런 뉘앙스로 뭐 별거 다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저희 또 되게 많이 웃었는데, 저희가 또 이제 티를 좀 내줘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진 찍으려고 땡땡이 응원봉 땡봉도 가져가고 사진이랑 포카 같은 거 막 이렇게 꺼내가지고 우리끼리 놀고 있는데, 마반장 언니가 이거 하나씩 가져 이러면서 스티커를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땡땡이 분들이 스티커를 대량으로 만들면 마반장에 항상 이렇게 언니 땡땡이 들어오면 나눠주세요 하고 이렇게 한 뭉치씩 주고 가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땡땡이 분이 만드신 스티커를 또 나눔을 받고 너무 기뻐가지고 막 사진도 찍고 그랬는데, 항상 마반장에 가면 뭐 스티커 아니라도 뭐라도 하나씩 꼭 얻어와요. 저번에는 그 마반장 언니 얼굴이 붙어있는 소주잔도 받았고, 그 마반장처럼 이래가지고 소주에 라벨만 이렇게 마반장 언니로 바꿔가지고 그 소주 아직 우리 못 먹고 있어요 막 이랬더니 언니가 또 나도 문세 오빠 굿즈로 받은 라면 못 먹고 지금 갖고 있잖아 막 이러면서 서로 이제 덕심을 막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저희 되게 그냥 편하게 많은 얘기를 하다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제 만두전골이랑 비빔 칼국수가 이제 나와가지고 같이 막 먹는데, 저희가 지천명님이랑 저랑 둘 다 술을 많이 먹진 못하는데 반주를 살짝 하는 건 좋아해서 맥주 하나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점심을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사실 사람이 한 명만 더 있었어도 삼겹살도 먹을 수 있었는데, 근데 저희가 생각보다 그렇게 요즘에 많이 먹지를 못해가지고, 저희 언니랑 갔을 때는 감자탕도 먹었고 삼겹살도 먹었고 비빔칼국수도 먹었고, 그때 나올 수 있는 메뉴를 다 먹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맥주도 많이 먹었고 하여튼 둘이서 많이 먹었었는데, 생각보다 요즘에 저도 이제 더위를 먹어서 그런지 식사량이 좀 많이 줄었고, 지천명님은 원래 그렇게 많이 못 드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딱 1인분씩 밖에 못 먹는 그거였어가지고 만두전골에 비칼까지 먹은 것도 굉장히 배가 너무 부르다 이렇게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사실 마반장에 있으면서 이제 어로드를 갈 거니까, 가기 전에 혹시나 우리 땡땡이들 중에 저희가 사실 뭐 이렇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건 안 좋아해가지고, 이제 저하고 지천명님이 공통적으로 부르고 싶다라고 생각을 했던 학땡님한테 연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학땡님한테 혹시 오후에 시간이 좀 있으시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저희 어로드 가요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지금 마반장에서 밥 먹고 어로드로 가려고 하는데 막 할 테니까 깔깔깔깔 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인고 했더니, 저희는 마반장에서 밥을 먹고 어로드에 가서 디저트를 먹는 코스를 짰고, 학땡님은 어로드에서 디저트를 먼저 먹고 저녁을 마반장에서 드시는 그런 루트를 짜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정반대였는데, 지금 가면 왠지 어로드에서 만날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갈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진짜로 저희가 어로드에 딱 가니까 학땡님이랑 땡땡님이 계셔가지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같이 이렇게 합석을 해가지고 되게 신나게 수다를 또 떨었습니다. 근데 이제 7월 6일이 수기 언니 생일이고 7월 7일이 이제 우리 7도데이잖아요. 7월 7일이니까 저희 마음대로 이제 7도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좀 지금 현재 이제 방송이 업로드가 되는 날 기준으로서는 날짜가 조금 지나긴 했지만, 그래도 기념 삼아서 7도를 한번 불러봅시다. 7도 혼자 산 의미 없잖아. 내가 있어 네가 좀 더 빛이 날 거야. 럭키 세븐 행운을 부르는 넘버. 이제부터 시작해 7도. 음을 잘 못 맞추겠어. 그러고 보니까 나 겨울에 은희 언니 생일 때는 은희 언니 1집 노래 불렀었죠. 수기 언니 생일인데 4천만을 불러야 되나? 사천이 네 집 개냐, 땅 파면 나오더냐, 개발에 땀나게 뛰어 죽도록 일해서 번 돈 눈먼 돈이 아니야. 4천도 안 돼요, 3천도 안 돼요, 단돈 200만 해줘요. 그렇게 못해요, 정신 좀 차려요, 한 번만 밀어줘봐요. 4천만 땡겨주세요. 네, 여기까지가 지난주 토요일이었고, 바로 어제 금요일에는 메노포즈 2회차를 다녀왔습니다. 이제 한번 가봤다고 지도를 한 번만 딱 보고 길을 찾았어요. 근데 도대체 어로드는 왜 못 찾은 거야? 어쨌든 제가 그 셀럽파이브 티셔츠를 입고 이제 포토존에서 봉선 언니랑 같이 사진을 찍으려고 이렇게 갔는데, 왠지 그때 처음하고 다르게 흰 셔츠를 입은 약간 누가 봐도 이벤트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보여가지고, 저희 화해락 이벤트로 폴라로이드를 무료로 찍어드리고 있습니다 라는 말에 낚여서, 근데 사실 낚였다기보다는
그 이벤트가 있는 건 알고 있었는데 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어쩔 수 없고 뭐 이런 생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제가 갔을 땐 사람이 진짜 거의 없을 때였어가지고 그래요 이러면서 그 사람들도 되게 그 폴라로이드 찍어준다는데 다들 안 찍고 이러니까 약간 자기들도 민망했던 거야. 이벤트라는 게 모름지기 사람들이 많이 몰려야 되잖아. 근데 다들 쳐다만 보고 있고 그걸 안 하는 거야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저는 뭐 해준다 그러면 잘 하니까 이제 셀럽5 티셔츠 입고 그다음에 봉선 풀카 들고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폴라로이드를 받아오는데 그분들이 되게 이런 거 잘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 같으면은 제가 이벤트를 해야 되면 뭐 이렇게 저렇게 막 설명해가면서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막 이렇게 할 텐데 그분들은 혹시 그 이벤트가 있는데 해주실 수 있으면 해주시고 약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폴라로이드 받아오면서 그냥 사진만 찍고 튈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제 제 안에 자그마한 양심 같은 게 있어가지고, 해시태그 이벤트도 참여를 한번 해주었습니다. 거의 저는 이벤트는 인스타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트위터는 그냥 진짜 내 개인적인 공간이어서, 트위터 이벤트가 아니고서는 이런 해시태그 이벤트 같은 건 잘 안 하는데, 근데 제가 한전아트센터에 가가지고 저번처럼 그 안에 있는 카페에서 이제 단호박 라떼를 시켜놓고, 굿즈도 좀 사고, 이제 그러고 사진을 찍으러 갔다 왔거든요. 근데 이제 굿즈를 사려고 딱 보니까 사실은 요새 제가 뮤지컬을 안 다닌 지가 오래돼가지고 예전에 제가 프로그램북 살 때는 25,000원, 30,000원 막 이랬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프로그램북 얼마나 하려나 하고 그 가격표를 봤더니 프로그램북이 10,000원이고 그리고 거기에 그 자석, 마그네틱이 6,000원이고 이렇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세트로 사면 13,000원이라는 거야. 그래서 너무 저렴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세트로 바로 샀고 그리고 프로그램북을 받아오자마자 저는 정말 의식도 하지 않고 프로그램북 맨 뒷장으로 사라락 넘겨가지고 아티스트 매니지먼트 페이지를 본 거예요. 거기에서 미디어랩 시소 송은이의 이름을 찾아내었다. 사실 제가 이거를 노리고 프로그램북을 산 건 아닌데 그냥 되게 자연스럽게 뭔가 송은이의 이름을 찾는 레이더가 섰던 것 같아. 그리고 제가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이제 단호박 라떼 먹으면서 트위터 하고 프로그램북 보고 이렇게 막 혼자 놀고 있었는데 제 앞에서 어르신 두 분이 앉을 데가 없었는지 그 카페에서 샀는 음료수를 들고 계속 서성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앉은 테이블에 의자가 3개여가지고 제 가방 놓아진 거를 하나 치우면 2명이 더 앉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얼른 치우고 어르신들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했더니 엄청 고마워하면서 앉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실은 뭐 초면이니까 그냥 대면 각자 이렇게 먼 산 보고 이렇게 있었다가 근데 저는 이제 화장실을 좀 미리 가는 편이니까 공연 시작 한 20-30분쯤 전에 먼저 자리를 뜰 생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르신들한테 저 이제 가니까 편하게 앉으세요 라고 했더니 정말 이렇게 편하게 딱 자리를 다독여가지고 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화장실 가가지고 볼일 보고 그 거울 있는 데에다가 가방을 내려놓으러 가고 있었는데 아까 전에 제가 자리를 양보해드린 분 중에 한 분이 화장실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근데 둘이 눈이 딱 마주쳐가지고 동시에 웃음이 빵 터진 거야. 둘 다 이제 서로 알아보고 웃은 거니까 너무 재밌다 하고 지나갔는데 순간 이제 가방을 챙기려고 거울 앞에 딱 갔는데 엄마 생각이 많이 나는 거야. 막 우리 엄마 같은 느낌이 좀 드는 거야. 아이고 진짜 메노포즈가 사람 잡네. 자, 이번 캐스트는 그 신봉선 민채원 배우님은 똑같았고요. 그리고 이제 문희경 이하연 배우님이 지난번에 본 거랑 달랐어요. 그래서 두 분은 사실 TV에서만 보다가 뮤지컬 라이브 현장에서 보니까 뭔가 좀 더 새로운 느낌이 있었어요. 와, 근데 진짜 우리 봉선 언니 춤선이 너무 예사롭지 않은 거야. 이게 첫 공연 때보다 능력치가 훨씬 더 올라간 느낌이었는데 이게 노래도 노래지만 이제 긴장감도 조금 사라진 것 같고 춤을 추는데 그 동작들이 아주 그냥 뭐 쉽게 말해서 날라다니시더라고요. 제 짱이었어. 근데 제가 굿즈를 살 때 그 프로그램북이랑 마그네틱을 담아준 그 가방이 약간 이것도 무슨 브랜드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첫 번째 공연 볼 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 근데 이번에 두 번째 공연을 보는데 그 백화점 속옷 매장이 배경으로 나오는 씬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협찬을 하는 데가 바디블루라는 브랜드인가 봐요. 그 봉투가 바디블루였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북이랑 자석을 샀을 때 이거는 같이 드리는 거예요 라고 하고 바디블루 키링을 같이 주셨는데 아 여기가 아마 여기 뭐 서포트? 뭐 아니면 협찬? 뭐 약간 이런 업체인가 보다 하고 집에 올 때 검색을 해보니까 속옷 브랜드인 것 같더라고요. 정확하게는 안 봤어요. 그리고 이제 극 도중에 봉선 언니가 이제 선물을 주는 이벤트도 있었는데 생각 같아서는 제가 손 번쩍 들고 언니 저요! 이렇게 막 눈맞춤을 하고 싶었지만 그 질문이 저하고 결이 조금 안 맞았고 그리고 이제 주는 선물이 화장품이라 가지고 저는 화장을 안 하니까 다른 분들이 받아가시는 게 더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가만히 있었어요. 아, 언니랑 아이 컨택 할 수 있었는데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커튼콜 때 제가 또 맨 앞자리에서 봉선 풀카를 이렇게 흔들고 있었기 때문에 언니가 저를 보면서 고마워! 라는 말씀도 해주시고 너무나도 가슴이 두근거리게 재밌게 잘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에 왜 전문직 여성 캐릭터이신 문희경 배우님께서 관객석으로 내려와서 이제 간식을 받아간다고. 근데 그 타이밍인 걸 저는 미리 알고 있으니까 배우님이 그 계단을 내려오시기도 전에 배우님이 간식 달라고 말도 안 했는데 제가 미리부터 가방에 챙겨간 초콜릿을 이렇게 주섬주섬 꺼내가지고 초콜릿이에요! 라고 하고 이렇게 내밀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문희경 배우님께서 센스! 그래가지고 되게 웃겼는데 사실 제가 이 간식을 미리부터 뭘 드려야지라고 생각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전날 급하게 챙기느라 작은 지퍼백에다가 작은 포스트잇에다가 봉선 언니 사랑해요 메노포즈 배우님들 모두 화이팅이라고 이제 쪽지를 써가지고 진짜 작았어요. 이렇게 손바닥에 다 들어오는 정도의 아주 소소한 초콜릿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전달을 드렸는데 이게 더워가지고 초콜릿이 다 녹진 않았을까 너무 걱정이 되고 포스트잇도 되게 작게 써가지고 봉선 언니나 다른 배우분들이 보셨을지 잘 모르겠어요. 어제 그렇게 공연을 보고 이제 늦게 귀가를 해가지고 지금 저의 원룸은 마치 제가 비보쇼에 다녀와가지고 방바닥에 막 굿즈랑 가방 내용물이 다 이렇게 막 널브러져 있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처럼 어지럽습니다. 예, 그때만큼 많진 않은데 뭐 메노포즈 프로그램북, 자석, 그다음 키링, 뭐 그다음에 가방, 뭐 봉선 언니 풀카, 폴라로이드, 뭐 화해락 샘플 맞네요. 어제는 샘플이라 이벤트로 받은 게 많아가지고 뭔가 되게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배가 굉장히 고팠기 때문에 은희새끼에서 주문한 능이 삼계탕과 포기김치를 아주 맛나게 먹고 이렇게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 치우는 것보다는 배고픈 게 먼저였어. 그래서 여러분도 이 더운 여름날 은희새끼 삼계탕과 은희새끼 포기김치와 그리고 백지영 김숙의 백숙 그 여자가 나야를 들으시면서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요즘 저희 땡땡이들끼리 그 여자가 나야 많이 들어주세요 하고 막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백숙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여름에 굉장히 잘 어울리는 노래입니다. 그 여자가 나야 눈물보다 땀이 많은 여자 그 바보가 나야 긴장하면 더 촉촉해지는 못 본 척 해주면 안 될까 아님 근처에서 옷이라도 살게 제발 떠나지 마 에어컨 나오는 그런 곳에서 만나면 되잖아 그 여자가 나야 네, 그 여자가 접니다. 정말 눈물보다 땀이 많은 여자, 에어컨 없으면 죽을 것 같은 여자. 녹음할 때 에어컨을 쓰게 해주세요. 어쨌든 네, 녹음 끝나고 방바닥부터 빨리 치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지금 오늘 제목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신들린 연애 운명패를 뽑아보겠다 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길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그 사전에 이제 TMI를 조금 길게 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TMI를 너무 길게 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메노포즈 2회차 갔다 온 얘기는 꼭 하고 싶었어. 그러면 본격적으로 신들린 연애 운명패를 한번 뽑아볼 건데요. 사실 요거는 트위터에서 특친분들이 좀 많이 하셔가지고 저도 알고는 있었어요.
근데 제가 뭐 암만 TV를 안 보고 그래도 뭐 방송 프로그램인 것까지는 알고 있었고, 근데 뭐 굳이 싶어가지고 뽑아보진 않았어. 근데 또 최근에 그 영혼의 노숙자에서 비욘세 님이 신들린 연애를 얘기를 하시면서 이 운명패를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다면 나도 한번 뽑아보리라 하고 이번 주 방송 주제로 잡았고요. 늘 항상 언제나 제가 인터넷 테스트를 할 때 저의 패턴 잘 아시죠? 마우스 딸깍거리는 소리 다 들어갈 거고요. 운명패 뽑은 결과를 보면서 저랑 얼마나 잘 맞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선택해가지고 테스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 기본 정보로 입력을 하면 뭐 사주가 나오는 뭐 그런 거 같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냥 검색창에다가 신들린 연애 운명패 뽑기라고 검색을 하니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해보고 싶은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검색해서 딱 들어가면 60갑자 운명패 뽑기라고 돼 있어요. 사주가 맞는 것 같아요. SBS 신들린 연애 당신의 운명패를 뽑아보세요. 사주로 보는 나의 성향과 운명의 짝. 뽑으러 가기. 이름, 성별, 생년월일을 양력으로 할까 음력으로 할까? 저는 근데 집에서는 생일을 음력으로 했거든요. 음력으로 하면 오늘 내 생일이에요. 음력 7월 13일, 양력 8월 18일. 그리고 태어나는 시가 0시 55분. 저 새벽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도시 검색할 수 있게 돼 있네. 운명패 뽑기. 달그락 운명패가 당신에게 돌을 걷는데. 자, 당신은 화려함을 뽐내고 싶은 푸른 말입니다. 일단 제가 음력 생일로 넣었을 때 이렇게 나왔고, 나중에 혹시 결과가 다른지 양력 생일도 한번 넣어볼게요. 자, 푸른 말의 장점, 언변, 지혜, 인정 많음, 호기심, 마당발, 얼리 어댑터, 기획력. 자, 여기에서 제가 생각하는 저의 장점은 언변. 지혜는 예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없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인정이 많다. 그 다음에 호기심이 많다. 근데 제가 호기심이 정말 많은데, 어렸을 때부터 제가 뭔가를 질문을 하고 궁금해하면 다들 입 닥쳐. 조용히 해. 묻지 않은 거 대답하지 마.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가지고, 호기심을 많이 절제당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타고나기로는 호기심이 많은 성격이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당발도 옛날 얘기입니다. 예, 옛날에는 진짜 어딜 가나 제가 아는 사람들이 한 명씩은 꼭 있고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제가 워낙에 인간관계를 좁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마당발인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저의 주어진 타고난 성향을 생각을 하자면 마당발일 수도 아닐 수도 이거 좀 애매하네요. 그 다음에 얼리 어답터는 말도 안 돼요. 저는 기계와 친하지 않고 새로운 문화를 덥석덥석 받아들이는 그런 스타일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획력은 있는데 추진력이 없죠. 그렇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추진력이 없습니다. 저의 추진력은 돈인데 돈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단점. 바람기, 허영, 관심병, 인정욕구, 많은 생각, 소비욕, 끈기 없음. 자, 여기에서 저의 많은 단점들이 아주 나오는데 바람기. 요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정확하게 내가 사귀는 사람이 있으면 바람을 피우진 않아요. 근데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이것도 바람기라고 하면 바람기일 수 있겠어요. 다만 좋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한 명이 딱 정해지면 그 사람만 본다. 이런 느낌이고, 그다음에 허영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허영, 허세 이런 게 되게 많았는데 그것도 30대 들어오니까 다 소용없고 부질없다고 생각을 하게 돼서 요즘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부리는 허영은 좀 있는 것 같아. 나 약간 이런 느낌이고 되게 쿨한 척하는 그런 스타일?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관심병. 이거는 되게 정확해요. 저 굉장히 관심종자고. 그래서 제가 맨날 방송에서도 저는 관종이에요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관심병 맞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인정욕구.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생각. 정말 온 세상의 근심 걱정 제가 혼자 다 하죠? 많은 생각. 이것 때문에 사실 추진력이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걱정이 너무 많아서. 그다음에 소비욕은 조금 애매한 게 내가 돈이 많다면 엄청나게 소비를 하겠죠. 근데 돈이 없어서 소비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끈기 없음. 요것도 맞는 게 시작은 하는데 끝이 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에 꽂히면 그것만 보는 편이라서 끈기 없음이 완전히 저의 단점이라기보다 중도에 하차하는 것들은 저의 흥미를 그만큼 유발하지 못해서 그런 것 같은 느낌도 좀 있어요. 끈기가 없기는 한데
한 번 잡으면 끝날 때까지 무조건 완성을 해야 돼요. 이것도 약간 좀 완벽하지 않은 완벽주의자 같은 느낌인가? 자, 밑에 이제 줄글이 나오는데, 당신은 타고난 사교성이 좋고 여러 사람과 두루두루 친하게 지내서 인맥이 넓습니다. 매력이 흘러넘치다 보니 항상 옆에는 사람들도 가득합니다. 맞아요. 제가 사교성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듣긴 했거든요.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들하고도 그냥 조금의 공통점만 있으면 두루두루 좀 잘 친하게 지내는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매력이 흘러넘치다 보니 항상 옆에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대구에서 사주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그 사주 선생님이 진짜 저는 좋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냐 하면, 본인한테 주변에 사람이 많이 꼬이지라고 하는 거예요. 아, 네. 약간 저 심드렁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꼬이는 사람들이 다 마음에 안 들지?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정답이었던 게, 주변에 나한테 꼬이는 사람들이 많은 거에 비해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제가 친하게 지내는 몇 명은 당연히 서로의 마음이 잘 맞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인데, 그 꼬인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느낌인지는 아시겠죠? 꼬이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느낌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가득하다는 얘기는 늘 항상 언제나 뭐 사주를 봐도 나오고, 뭐 타로나 이런 거를 봐도 주변에 사람은 항상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호기심이 많은 얼리 어답터로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무척 적극적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적극적인 거를 얼리 어답터라고 하면, 저도 항상 새로운 걸 많이 배우고 싶어 했는데 늘 항상 언제나 돈이 없으니까 뭘 배우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돈이 안 들고 뭔가 배울 수 있다 그러면 되게 또 적극적으로 하는 편이긴 해요. 그냥 재미있어서. 자, 그 다음에 창의력이 뛰어나고 자기 아이디어나 감정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데도 능수능란하니 자기 PR 능력이 중요한 기획 분야나 문화, 예술 분야에서 일하면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예전에 제가 무슨 테스트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 무슨 센터 같은 데 가가지고 종이로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하는 MBTI는 아니고 약간 성격 유형 아닌가? 직업 테스트였나? 하여튼 그런 거를 했을 때도 이런 비슷한 결과가 나왔었어요. 저는 계속 이때까지 사무직 일만 해왔잖아요. 근데 어떤 테스트를 해도 항상 직업에 기획이나 문화예술 분야를 일을 하면 되게 좋겠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막상 도전할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자기 PR이 그렇게 막 뛰어난 것 같진 않은데 그냥 사람들이랑 대화를 할 때 표정이 되게 풍부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어쩌면 좀 팟캐스트보다는 유튜브가 더 잘 어울리지 않나 라는 말도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 입장에서 제가 촬영이나 녹음을 하고 편집을 해야 된다는 걸 가정하면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유튜브는 조금 버거울 것 같아가지고 그냥 팟캐스트를 좀 더 집중해서 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만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커서 겉보기에만 신경을 쓰다 실속을 놓칠 수 있겠습니다. 맞아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인정받고 싶은,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되게 많아가지고 나의 몸집은 원래 되게 작은데 이거를 부풀려가지고 겉보기만 조금 좋아 보이는 그런 형태를 만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실속은 없고, 그래서 이렇게 저의 겉모습만 보고 접근을 했던 사람들이 저의 원래 본 모습을 보고 나면 자연스럽게 다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 주변에 남아있는 분들은 저의 밑바닥까지 다 이해를 하시는 또는 그러려니 하는 그런 분들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인정 욕구를 기반으로 자기 발전을 할 수도 있겠으나 내실을 다지지 못한다면 주위 사람들의 인정을 얻지 못하니 유의하세요. 이거는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내가 인정받고 싶어가지고 몸집만 크게 키운다고 해가지고 내 능력이 높아지는 건 아니니까 뭔가 내 능력을 만들어 놓고 주변에다가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은 것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겉모습에 지나치게 신경을 쓰지 말고 내면을 채우기 위해 노력한다면 당신의 매력이 더욱 잘 발휘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겉모습이라는 게 옛날에는 그냥 외모, 뭐 얼굴, 머리, 옷, 가지고 다니는 물건들 뭐 이런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하는 겉모습은 말 그대로 그냥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신경을 쓰냐 마냐 정도인 것 같은데 지금의 저는 그런 거에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진 않는 것 같아요. 다만 원래 약간 허세나 허영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한 번씩 툭툭 튀어나올 때는 있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네, 어쨌든 여기서 조언을 하신 대로 뭔가 저의 내면을 잘 채워서 네, 저의 매력이 더욱 잘 발휘될 수 있도록 또 열심히 머리를 한번 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되게 짧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앞에 TMI를 좀 많이 푼 거긴 한데 이게 끝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운명의 짝이 황금뱀이고 전생의 원수가 하얀 쥐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것도 혹시 클릭이 안 되네. 그러니까 이 황금뱀이 왜 나의 운명의 짝이고 전생의 원수가 왜 하얀 쥐인지 이런 거가 궁금한데 없네요. 클릭을 해서 볼 수 있거나 이렇진 않네요. 운명패 저장하기라고 되어 있는데 밑에 나의 사주 음양 오행 분석이 있어요. 내 사주 심층 분석 바로 가기를 누르니까 포스텔러 만세력. 뭐야 이게? 뭔가 다른 페이지로 연결이 되거든요. 만세력 보러 가기. 입력하신 프로필을 확인해 주세요. 그 음양오행 결과를 보면 가보, 푸른말 이렇게 되어 있고 뭐야 이게? 생시, 생일, 생월, 생년, 천간, 십성, 지지, 십성, 지장간, 십이운성, 십이신살. 이게 뭐죠?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알아볼 수 있을까? 갑, 병병, 자오, 신인. 제가 알아볼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역마살. 저 역마살 있다고 했어요. 제살, 장성살, 지살. 이따 뭔지 찾아볼게요. 장성살. 그냥 아무 블로그나 들어가서 그냥 아무거나 읽을게요. 장성살 뜻은 사주 명리학에서 뛰어난 리더십과 추진력을 상징하며 때로는 고독과 외로움을 동반하기도 하는 살로 나타난다. 맞아요. 제가 리더십이 있기는 한데 돈이 없어가지고 뭐 하자 이런 말을 잘 못해요. 이게 무슨 리더십이야. 저의 리더십과 추진력은 돈입니다. 돈. 그 다음에 역마살도 한번 찾아볼까요? 뭔진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정확하게 읽어보고 싶어. 역마살은 살의 일종으로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게 되는 운명을 지칭하는 말이다. 제가 직장을 10몇 번씩 20몇 번씩 이렇게 옮기는 것도 역마살일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다음에 지살. 지살은 역마살과 그 뜻이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역마살 사주와 지살 사주는 엄연히 다르게 작용을 합니다. 근데 전 역마살도 있고 지살도 있는데요. 지살은 땅지자를 쓰네요. 땅의 영향으로 인해 한 군데 오래 있지 못하고 자주 이동하거나 객지 생활을 한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죠. 역마살과 혼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네, 근데 전 역마살도 있고 지살도 있으니까 어쩌라는 거죠? 사주풀이 자세히 보기. 궁성, 천간합, 너무 많아요. 지지육합, 지지삼합, 지지병합, 천간충, 지지충, 공망, 형파, 해, 원진. 이런 거는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읽어야 되는 거 아니야? 태극귀인, 도화살! 저 도화살 있나요? 네, 도화살. 그렇죠. 막 사람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계속 막 만나자고 하고 사귀자고 하고 이러는데 제가 싫어했죠. 홍염살, 도화살, 현침살. 전부 다 좋은 살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역마살, 현침살, 정록, 역마살. 이거는 제가 그냥 보고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보네요. 뭔가 풀이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모르는 말들이 막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헉! 제가 알아볼 수 있는 거 하나 있어요. 오행 중에 화가 과다하다. 그렇습니다. 저는 화가 과한 사람이죠. 인신충. 지금 그냥 슬쩍 봤는데 인신충이 부모님이랑 충돌이 많다는데요? 맞는 것 같아요. 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뒤에 만세력 검색한 거는 무슨 내용인지 제가 해석을 못해가지고 없고 어쨌든 네, 이게 지금 신들린 연애에서 제공하고 있는 60갑자 운명 배뽑기의 전부예요. 정말 짧죠? 그냥 사주를 간단하게 보여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연결되는 사이트로의 유입을 유도하는 것 같은데
참 공중파 방송이어도 결국 이렇게 광고는 어쩔 수 없나 봐요. 아, 이거 생각보다 너무 빨리 끝났잖아. 다른 사주 한번 찾아볼까요? 아니면 뭐 오늘의 사주 해가지고 오늘 저의 사주를 한번 볼까요? 아, 그러고 보니까 제가 양력으로 검사 한번 더 해본다 그랬는데 한번 해볼게요. 그냥 똑같을 것 같긴 하다. 운명패 뽑기. 네, 양력으로 해도 똑같이 푸른 말 나옵니다. 그렇다면 그냥 무료 사주 아무거나 한번 봅시다. 운세 확인하기. 오늘의 총운은 용호상박입니다. 오늘처럼 목표를 위해 노력하는 하루가 당신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목표만 생각하고 아무런 생각 없이 앞서 나간다면 조금도 당신에게 이로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세요. 아직은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지만 오늘의 노력은 조만간 큰 행운으로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꿈을 위해 한 걸음씩 다가서는 자세를 갖도록 하세요. 지금 저의 흐름하고 약간 맞는 말인 것 같긴 해요. 여러분, 제가 말은 안 했는데 엊그제 제가 브런치 작가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한 2년쯤 전인가 브런치 작가 신청을 했다가 광탈을 했어요. 근데 그제 브런치 작가 신청을 다시 하고, 그리고 어제 회사에서 브런치 작가가 되었다고 알림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제가 지금 이제 새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 이제 목표를 위해서 노력을 좀 꾸준히 하라는 얘기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글을 이번 주 팟캐스트 녹음 편집을 끝내고 나서 그래도 그 브런치에 글을 하나 정도는 써줘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고는 있는데 보통 제 지인들 중에 브런치 작가가 되고 나서 꾸준히 글을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작가가 되고 나서 오히려 글을 안 쓰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일단은 브런치 작가 그냥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냥 작가 신청할 때 자기가 쓴 글을 이렇게 첨부를 하게 돼 있는데 제 블로그에다가 그냥 끄적거려 놨던 거? 그거를 링크를 해가지고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뭘 보고 작가로 해주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요새는 브런치 작가 엄청 많지 않아요? 그만큼 작가가 되기도 쉬울 것 같은 느낌이 좀 있는데 제가 브런치 작가가 되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진짜 글을 못 쓰거든요. 어쨌든 혹시나 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브런치 작가 신청에다 떨어졌다. 난 안 될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글을 못 써서 이렇게 대본도 없이 그냥 주절주절 떠들고 있는 저도 브런치 작가가 어쨌든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아, 이제 오늘 방송 되게 애매하네. 내가 이 신들린 연애 운명패가 짧을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짧을 거라고 생각을 안 해가지고 지금 인터넷 무료 운세 이런 거 보고 있는데 또 뭐 딴 것도 해볼까? 오늘의 띠별 운세. 사업이나 장사는 활기를 띠게 되고 주변의 도움으로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이네요. 다만 애정 전선에 불안한 기운이 맴돌고 있군요. 확신이 서지 않는 상황이며 의구심이 생겨나네요. 네, 안타깝게도 저는 지금 뭐 애정 전선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말하는 그런 연애 이런 건 하고 있지 않지만 저의 덕질 대상들에 대한 애정 전선에 지금 불안한 기운이 굉장히 맴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 친구들이 지금 활동을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마음이 굉장히 허전한 상태인데 확신이 서질 않는 상황이며 의구심이 생겨나네요. 이게 지금 딱 그 상황이거든요. 그 아이돌 멤버들이 활동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지금 굉장히 큰 의구심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게 빨리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연도별로 86년생 매매나 투자, 계약 등의 일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며 이익이 생기겠군요. 나의 예지력이 뛰어나게 향상되고 나를 돕는 사람도 있으니 자신감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일에 도전해보세요. 근데 보통 이런 투자에 대한 운세가 나오면 뭐 좋겠다라고 하면 뭐 로또 사러 가야지 라든지 아니면 뭐 나 오늘 뭐 투자? 뭐 매매? 뭐 주식이라도 한 주 사야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운세에서 돈 관련 얘기가 나오면 믿지 않아요. 그냥 감정적인 이야기나 이런 것들은 되게 많이 참고를 하는데 돈에 관련된 이야기는 절대 맹신하지 않아요. 오늘 투자하면 잘 된다. 믿지 않습니다. 되게 재밌네요, 이런 거. 다른 운세도 한번 볼까요? 오늘의 운세. 오늘의 운세는 로그인을 해야 보여준답니다.
네, 오늘의 별자리 운세 제가 사자자리. 자신의 나이보다 좀 더 깊은 생각을 하게 되는 날입니다. 다른 사람은 당신이 갑작스레 고지식해졌다고 뭐라 할 수도 있지만 당신 입장에서는 그로 인하여 얻는 것들이 많을 것입니다. 싱글인 분은 갑작스럽게 나타나 당신의 마음을 휘젓고 사라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커플인 분의 경우에는 약간의 다툼이 있겠지만 곧 화해를 할 것이고 더욱 돈독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재물운은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될 것입니다. 당신 마음의 성숙과 같이 당신의 재산 또한 무르익는 형국이라고 해야겠네요. 주변 사람들에게 베풀면 더욱 큰 덕이 되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근데 보통 원래 제 나이보다 좀 더 고지식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주변 사람들이 전부 다 되게 꽉 막힌 사고를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가지고 지금 제가 되게 젊은이들과 어울린다고 한들 어렸을 때 형성된 그 고지식함 이런 것들이 잘 회복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래도 최대한 요즘은 젊은 마인드로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늙은이가 되었다, 낡은이가 되었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데, 자, 싱글인 분은 갑작스럽게 나타나 당신의 마음을 휘젓고 사라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사실 뭐 사주 같은 거 봤을 때 뭐 연애 이야기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전부 다 그냥 저의 덕질적으로 많이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정말 생각도 못하게 조금 저의 관심을 끄는 사람이 한 명 있긴 해요. 물론 제가 막 실제로 쫓아가서 보고 싶은 만큼 그렇게 막 설레는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어쨌든 요즘에 어떤 한 아이돌의 유튜브를 굉장히 많이 찾아보고 있어요. 그 아이돌 팀 멤버 중에 제가 원래 좋아하는 멤버가 있었는데 그 멤버를 제끼고 다른 멤버가 좀 더 흥미를 끌고 있어가지고 그 멤버를 많이 찾아보고 있습니다. 뭐 재물로는 여기서 말한 것처럼 좀 상승 곡선을 좀 그렸으면 좋겠네요. 제가 요즘에 계속 뭘 부셔먹고 깨먹고 박살내고 이래가지고 돈이 없는데 제발 재물 운 상승 곡선 이거는 있었으면 좋겠네요. 다른 것도 뭐 할 수 있을까? 주간 띠별 운세. 이번 주는 하루하루 알차게 보내야 해요. 얼마나 노력했냐에 따라 일이 진행되고 그 이상의 결과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시기예요. 모든 것은 마음먹게 달렸으니 부지런하게 보내세요. 맞아요. 제가 이번 주 이제 이거 방송 올리고 나서 그 주 요게 되게 바쁘게 지내야 되거든요. 녹음도 주중에 한번 해야 되고, 그리고 제가 그 강의 결제한 거 있었잖아요. 그것도 검사하고 이런 건 아닌데 그냥 그 강의를 제가 잘 따라가고 있는지 안 따라가고 있는지 스스로 조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 강의가 일주일에 하나씩 올라오는데 그 일주일에 하나씩 올라오는 걸 내가 다 따라 먹을 수 있는지 확인을 조금 해봐야 되는 주인 것 같아요. 기초를 잘 하지 않으면 뒤로 갈수록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주 제가 생각해도 조금 중요한 주인 것 같아요. 주간 별자리 운세 사자자리. 이번 주는 겸손하고 예의 바른 모습이 필요한 시기예요. 언제 어디서든 예의와 매너를 잃지 마세요. 제가 요즘에 몸이 너무 피곤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원래 제가 욕을 안 했거든요. 근데 내 본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예의와 매너를 잃고 있어 지금. 특히 새로운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게 좋아요. 첫인상이 좋아야 그만큼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어요. 이건 당연한 일이고. 그다음에 이것도 연애 이야기인데 싱글이신 분이라면 평소보다 눈높이를 높이도록 하세요. 확실한 느낌이 없다면 깔끔하게 일어나는 것이 좋아요. 잘못된 인연을 만나서 한동안 고생할 수 있어요. 커플이신 분들은 너무 상대를 이기려 하지 마세요. 웬만한 일은 못 이긴 척 따라가주는 게 좋아요. 저는 이래서 연애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사랑하면 져줄 수 있는데 이런 운세 때문에 일부러 뭐 져준다거나 이런 거는 저하고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자, 재물에 있어서는 자신의 주관을 확실히 하세요. 다른 사람의 말을 믿었다가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솔깃한 말을 듣더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세상에 공짜나 손쉬운 돈벌이는 없는 법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건 제가 잘 믿어요. 돈에 대해서는 조금 건조하게 생각하는 편이라가지고 맞아요. 남들 말에 휘둘리지 않는 그런 한 주를 보내야겠네요. 월간 띠별 운세. 이거 다 보겠네. 대인관계의 운이 따라주므로 뜻이 맞는 친구나 동지를 만나게 되며 사이가 좋지 않았던 사람과 맺힌 감정을 풀기에 적격인 달입니다. 지금 저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사람은 우리 동기밖에 없는데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맨날 풀린 것처럼 해놓고 그 뒤에 또 막 계속 생기고 이래가지고 좀 풀렸으면 좋겠네요. 특히 조화의 기운이 강하므로 사소한 일로 다투었던 사람과 화해를 시도하면 상대도 어느 틈엔가 마음을 열고 앙금을 털어버리게 됩니다. 나보고 먼저 지금 마음을 열라는 얘기죠. 근데 제가 항상 먼저 마음을 열어도 그쪽이 별로 열지 않는 것 같아요. 가족과 단합하기에 좋은 달이니 외식이나 외출을 통하여 좋은 추억을 만들기에도 적격입니다.
우리 가족들 다 뿔뿔이 흩어져 있고 만나자 그러면 세워라 내워라. 네, 만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다만 소비하려는 성향이 강하므로 기분에 따라서 큰 돈을 지출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동운이 있으니 여행을 가거나 오랜만에 반가운 사람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러나 금전운이 좋지 않으므로 돈이 떨어져서 곤란함에 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거 지금 아니야? 평소에 저축하지 않고 일단 수중에 돈을 다 써버리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접니다. 이참에 저금을 들거나 하는 것도 미래를 위한 좋은 습관입니다. 앞뒤를 잘 분간하고 행동하면 크게 행운이요.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본다면 앞으로 더 큰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원래 굉장히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살던 사람이었는데 요새는 너무 그냥 바라만 보는 스타일로 바뀌어가지고 그러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고 하네요. 좀 해결하려고 노력을 해봐야겠어요. 여기까지만 할까요? 지금 녹음을 1시간 정도 한 것 같거든요. 뭔가 지금 제가 이렇게 신들린 연애 운명 회복기를 주제로 정해놓은 게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한데 어쨌든 신들린 연애 운명 회복기에 이어서 뭐 인터넷 사주 이런 것까지 연결해서 봤고요. 제가 내일은 팟캐스트 큰일은 여자가 해야지 공개 방송에 관객으로서 참여를 하러 가는데요. 큰일녀 공방 녹음분이 7월 31일에 마지막 방송으로서 송출이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바로는 못하고 다음 주 7월 23일에 후기 방송을 송출할 예정이었는데 저도 30일로 미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때가 되어서 들어주실 분들은 큰일녀 방송을 먼저 들어주시면 순서가 맞을 것 같고 23일에 송출될 예정인 저의 방송은 아마도 게스트가 있는 방송, 아직 약속만 해놓고 녹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게스트가 누구인지 어떤 얘기를 할 건지는 당장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사실 근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게스트를 지금 섭외를 해놨는데 그분이랑 그 전문 분야에 대한 얘기를 할지 안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가볍게 힌트를 드리자면 제가 방송에서 이분도 한번 모셔야 되는데 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섭외를 해보았습니다. 네, 여튼 누가 나오실지 많은 관심과 기대를 해주시면 좋겠고 오늘 방송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쉬지 않는 주둥아리 출연 신청 및 섭외 광고 문의 협업 제안 방송 후기 질문 등 하고 싶은 말은 heemistar@gmail.com 히미스타 gmail로 해주시면 되고요. 일상 공유나 생존 신고도 많이 해주세요. 팟캐스트 쉬지 않는 주둥아리는 팟빵과 오디오 클립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오늘도 제 기억의 한 조각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쉬지 않는 주둥아리의 히미스타였고요.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만나요. 안녕!